안녕하세요. 이주언어 육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마표 영어와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상 끝에는 이제 흥미로운 원어민 발음 인지 테스트가 있으니까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은 이제 제가 댓글에 그 테스트 타이밍을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엄마표 영어 이제 엄마가 발음이 나쁜데 책을 읽어주거나 영어로 말을 걸어도 괜찮나요?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네 괜찮습니다 라고 확실히 안심시켜 주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모님 발음이 안 좋으면은 애들 발음도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려주길 원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타겟 언어의 비원어민인 부모가 아이를 그 타겟 언어의 이중 언어 즉 bilingual로 키우려는 게 이렇게 활발한 케이스가 전무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대로 없다는 것도 현실이죠.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그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저의 그 인맥의 부족으로 엄마표 영어를 아이로 이제 이중 언어를 키우려는 그런 부모님들을 찾지 못해서 그 논문 주제는 이제 흐지부지 됐었죠. 아무튼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 발음에 문제가 많으면 아이들의 발음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영어로 책을 읽는 거나 혹은 영어로 말을 거는 거 다 지금 멈추실 건가요? 바로 대답하기 힘드신가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이제 본인 발음에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영어로 책을 읽어주길 결정한 이유는 뭐죠? 네, 바로 엄마 혹은 아빠와 이제 아이와의 관계 때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아이들한테는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발음이 좀 안 좋아도 틀리게 읽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버하면서 재밌게 읽어주는 책 한 권이 아이들이 영어 책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도 불안하세요? 자,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들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신지 혹은 지금 시작하시려는 나이가 다양하겠지만 정말로 아이들이 원어민 아이들과 똑같은 발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아이가 커서 이제 비원어민의 발음, 악센트를 가지고 영어를 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아니요. 물론 발음 좋으면 좋아요. 하지만 악센트가 있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악센트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이제 영국,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수많은 이제 영어권 국가들마다 다양한 악센트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꼭 미국식 혹은 정통 영국식 발음과 억양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억양이 아니고요. 바로 컨텐츠, 즉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에 관심을 가져가게 그리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발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읽어주는 영어책 한 권 한 권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향후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요 이제 부모님 발음 틀렸다고 지적한 순간이 곧 올 겁니다. 근데 그럼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이제 틀렸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물어보거나 아이에게 혹은 같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면서 같이 발음도 연습해보고 그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 아이의 이제 읽기 독립이 완성이 되면요 어차피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발음과 관련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발음 안 좋아도 좋다. 하지만 기왕이면 발음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향후 다른 인풋에서 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다. 그럼 내 발음이 이제 시리 발음과 그나마 이제 비슷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 V, R 소리? 다 아닙니다. 일단 단어의 강세입니다. 영어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의 강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banana 라고 두 번째 음절에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힘을 쭉 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에는 이 강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강세 없이 혹은 다른 강세를 두고 얘기를 하면요 아예 못 알아듣거나 다른 단어로 인식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단어의 강세만 정확하게 발음해주면요 나머지 발음들이 틀려도 이제 어지간하면 문맥에서 알아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한국어 화자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말할 때 자동차란 단어를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라고 말해도 그냥 뭐 사투리인가 정도로 듣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영어의 단어의 강세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영어로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책의 단어들의 강세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화면 우측 상단 혹은 제 고정 댓글과 이제 영상 설명에다가 제가 이제 단어의 강세에 대한 다른 채널에서 강의한 거를 링크로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강세는 결국 문장의 강세로 이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이 향후 이제 더 아이들 책을 영어로 읽어주는 거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되신다면은 다음으로는 이 문장에서 thought group, 즉 생각 단위로 끊어 읽는 연습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향후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영어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말을 걸 때 부모의 발음은 아이들의 발음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이 영어로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고 꼭 아이들이 원어민 같은 발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식 악센트를 가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더 중요한 건 알맹이, 이제 컨텐츠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책 한 권, 영어로 놀아주는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나마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하고 싶으면 일단 각 단어들의 강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해보자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흥미로운 얘기, 사실은 제가 논문으로 쓰려고 했던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비원어민 부모 밑에서 이중언어로 자란 아이가 원어민들만 구분할 수 있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영어의 모음은 한국어의 그것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 우, 한글의 이 세 소리는요, 영어에서는 긴장음, 완화음 혹은요 단모음, 장모음으로 두 소리로 나눠져서 완전 별개의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I wanna live here 이 문장과요, I wanna live here 이 문장, 하나는 여기 살고 싶다, 다른 하나는 여길 떠나고 싶다. 완전 정반대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비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만큼 다르다는 거죠. 복잡한 설명은 그만하고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어느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같은 소리를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발음은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pen, pen. heel, heel. X, X. hit, hit. Send, send. Feel, feel. Full, full. Bad, bad. Sick, sick. Pool, pool. Sleep, sleep. Pat, pat. 어떠셨나요? 완전히 같은 소리로 들렸나요? 아니면 정확히 다 구분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게 다른 소리라는 걸 머리로도 알지만 결국 저도 영어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 잘못 들을 때도 있고 아무리 신경 써서 말해도 잘못 발음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과연 제 영향을 많이 받았을지 아닐지 걱정도 되고 논문 주제였던 만큼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제 논문 주제는 production, 즉 아이가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다룰 생각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이제 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아직도 이제 한국어나 영어나 발음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게 있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대로 인지하는지 perception 테스트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잠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Slip. Which one? Slip. Yeah, which one is that? You think so? Whoa, how about that's one? Sleep. Sleep. Which one is that? Okay. Pan. Which one is that? Pen. Haha. Pen. Pen. Oh, do they sound different? Okay. Yeah. And next one. Oh, I forgot. Heat. Sheep.
Which one is that? Oh, really? How about this one? Hit. Uh-huh. Is that so? Pull. That one? Pull. Okay.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자녀분들에게도 이 테스트를 한번 보여주실 생각이라면은 만약 이 소리를 구분짓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랬다는 거는 방금 이 소리들이 다르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되려 다행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리들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주의 깊게 들으려 할 거고요. 발음도 신경 쓰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절대 이 발음 관련해서 푸시하지 마시고요. 이 발음 제대로 못한다고 영어 소통에 큰 지장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일까요? 바로 다 문맥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어디까지나 이 테스트는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영어 원어민들만 구분짓고 말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그런 나름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추가 영상까지 마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